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들의 정체가 드러나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의 나라 수자원과 해양 생물들을 쓸어가는 중국 어민들의 정체는 사실 중국이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이나 조업 갈등이 벌어지는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든 중군사 조직인 해상민병대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서해 이어도 해양 분쟁에서도 해상민병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노략질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따위 단체를 조직하고 있는가 하면 침략당한 상대방 국가 측의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수단으로 해상민병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쩐지 중국 불법 어선들 그냥 어민들이라기엔 해머, 쇠꼬챙이를 들고 다니질 않나, 겁대가리 없이 대한민국 해경과 무력으로 싸우려고 하지를 않나, 포획된 배에 찾아가겠다면서 폭력 행사할 때부터 뭔가 구린내가 나기는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및 군 당국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상민병은 18세부터 35세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 전체 민병 800만 명 중 3.7%인 30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말이 30만 명이지 거의 대군 수준에 가까운 인원들인데요. 중국 정부는 전세계 바다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함과 동시에 돈도 아끼면서 사건이 터져도 국제적으로 큰 소리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해상민병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민병과 타국의 해병 혹은 해경들과 마찰이 붙었을 때 야, 니네 왜 선량한 민간인들을 괴롭히고 그래? 우리 애들은 그냥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어민들이잖아. 니네가 그렇게 군동원에서 민간인을 괴롭혔어? 빨리 사과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훈련, 물자 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훈련을 수행하거나 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광동의 차우저우 지방군군은 해상민병대의 정찰 및 감시, 연락에 필요한 최신식 장비들을 장착토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중국 어선들의 횡포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선량한 어민의 탈을 쓴 중국 해상민병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미 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 라세남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12일이 이내로 진입해 초계 작전을 수행하자 중국 어선단 수백 척이 달라붙어 벌떼 전술을 압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감히 중국 어선 따위가 전세계 군사 최강국의 이지스 구축함에 기어오르려 했다는 것은 이들의 정체가 해상민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 이지스함은 외형상 중국 선박들이 군함이 아닌 어선이어서 야, 이거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세계 최강 US 네이비인데 초파리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날려버린다고 얘들한테 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냐? 고민하다가 결국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서 점령 작전, 1974년 서사군도 점령, 1995년 미스치프 암초 사건, 2009년 미 해군 과학조사선에 대한 항로방해, 2011년 베트남 조사선 방해, 2012년 필리핀 중국 간 스카버러 암초 해상대치 등에서 이 어민의 탈을 쓴 민병대들이 분탕을 친 사건들을 분석해봤을 때 이들의 난폭한 분탕질이 도가 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해상민병대지 이들은 중국 정부의 명령을 받고 공사판의 노동에 투입되기도 하는데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비, 미스치프, 존슨 사우스 등 7개 함초의 인공섬을 건설할 때 각종 물자 이동, 순찰, 호위 등의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해상민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군사장비를 동원한 국지도발에 동원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5월엔 남중국해에서 비행하던 해군 소속 헬리콥터가 중국 어선들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아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호주 해군 헬기는 다국적 해상 훈련을 위해 남중국해 공해상을 비행하다 여러 척의 중국 어선으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고 중국은 부인했지만 호주 군 당국은 해상 민병대의 소행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엔 아프리카 지부티에서도 미국 항공기가 중국 어선으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아 조종사 2명이 눈에 경상을 입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횡포로부터 제주도
제주도 역시 자유롭지 못한데요. 최근 제주도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들이 잇따라 적발되었습니다. 남해 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소속 무궁화 4호는 차귀도 어방 약 189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범장망 어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날 포획한 외획물만 해도 약 1,500kg에 달했습니다. 중국 범장망 어구는 수중에 그물을 설치해 조류에 따라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규모가 크고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획 강도가 매우 높은 어구 중 하나입니다. 중국 범장망 어구는 그물코가 2cm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분탕질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지난해 4월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경이나 해상 민병대를 정규 해군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해상력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지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 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가 미국의 국방부 장관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함대를 3일 안에 괴멸시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더 강경해지나 펜타곤의 잠재적 수장이 중국 함대를 72시간 안에 침몰시키는 아이디어를 드러냈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플러노이 전 차관이 올해 발표한 강력한 대중 억지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영내에 중국의 군사적 주장을 꺾을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억지력을 가짐으로써 중국 지도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모든 군함과 잠수함, 상선을 72시간 안에 침몰시킬 능력을 갖춘다면 중국은 대만을 봉쇄하거나 침공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두 번은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자신의 전함대를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진행 중인 미국 대선이 어떻게 끝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남은 임기 10주 동안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1년의 대중 강경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신장, 홍콩 인권 탄압에 관여했거나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과 정부기관 관리들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릴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를 위해 매파 성향의 중국 전문가들을 정부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중국 노동관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수산업에서 이뤄지는 강제 노동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대중 제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이 쌓아올린 정치적 업적을 공고히 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더라도 대중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프랭크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유력 인터넷 언론이 충격적인 폭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추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자뻑이 강한 일본인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올리다니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 폭로 기사로 트위터와 야후재팬에서도 시끄러울 정도로 댓글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섬나라 일본인들의 억지와 추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새삼스럽게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1일 일본의 일간 겐다이는 고투 캠페인에서 일본인의 추한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호텔이 한탄한다 라는 특별 취재 기사를 실었습니다. 호텔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의 증언에 의하면 여행을 온 일본인들의 언행이 충격적일 정도로 추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종업원은 이번 여행 캠페인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수준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렸다. 인간성을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계속하는 사람, 주의를 줘도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는 사람, 외국인 직원을 향해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
미니바를 사용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체크아웃하는 사람, 드라이기 및 목욕 가운, 옷걸이 등을 닥치는 대로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 가지각색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수없이 절도 피해를 신고해야 했고 수십만 엔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행 캠페인을 하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급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도 여행 캠페인으로 오는 일본인 고객들은 객실 안에서 항상 지저분하게 먹고 마시기 때문에 더러워진 방을 청소하러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이다. 일부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큰 소리로 직원에게 항의하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호텔 측은 C19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한 일본인들이 이번 기회에 푹 쉬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하지만 이런 추태에 도망치는 일반 고객들도 나오고 있어서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호텔까지 거의 대부분 이런 추태에 피해를 입고 있어서 어디도 조용한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고발 기사에서는 결론적으로 C19 때문에 예민하다 보니 자숙 경찰과 마스크 경찰이 생길 정도로 일본인들의 마음이 각박해져서 그런 것 같다 라고 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기사는 야후 재팬에서 4천여 건의 댓글이 달리고 몇만 건의 좋아요가 클릭될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외로 일본인들의 추태에 대한 솔직한 댓글들도 많을 정도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다. 평소 소고기 덮밥이나 먹던 사람들이 고급 레스토랑에 갔으니 매너가 있을 수가 없다. 싸니까 가는 것이다. 가격이 높으면 매너 좋은 고객이 모이게 된다. 국가 보조를 받아서 수준이 낮은 고객이 여행을 모처럼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싼 가격에 우르르 몰려다니기 바쁜데 무슨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겠느냐 라는 댓글이 몇만 개의 좋아요를 받은 탑 댓글일 정도로 솔직한 인정이 많습니다. 특히 최고의 댓글 중에는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슈퍼마켓의 바구니도 반환하지 않고 카트를 주차장에 대충 버려두는 등을 나는 매일 본다. 나는 일본인들의 매너가 뛰어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있을 정도입니다. 갑자기 얘들이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댓글이 몇천 건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가난한 일본인들이 모처럼 놀러 갔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평범한 일본인들이 상식적인 기본도 지키지 않고 정말 비상식적인 추태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해도 너무하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일본인들이 여행을 마음 놓고 다닐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은 여권 소지율도 25%밖에 되지 않고 실제 해외여행 경험도 14.4%밖에 안 될 정도입니다.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 여행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정부에서 여행 캠페인을 하면서 여행 경비의 50%까지 지원해주고 식사 쿠폰도 주고 하니 우르르 몰려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몰려 나오면서 평범한 일본인들의 추태가 드러난 것이고요. 이 뉴스는 즉시 트위터 등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본인의 추태라고 태그를 하면 엄청난 트윗이 나올 정도입니다. 부끄럽다부터 시작해서 절대 일본인 일리 없다. 반일 신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까지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가게는 재고 처분을 하고 관광객들은 이번 기회에 우르르 몰려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보지 못한 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이번 여행 캠페인에 움직였다 등으로 이해하려는 분석을 해놓은 트윗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은 말하고 있는 종업원은 일본인이 아닐 것이다. 일간 겐다이는 일본인을 나쁘게 말하고 싶어 하는군. 양면이 있는 법이다. 반일 신문사가 평소보다 더 과장되게 장문을 하고 있군. 정말 일본인일까 의심스럽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친절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일본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 10월에도 일본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이 그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확인되었다 라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은 한국과 중국 등의 관광객들 때문에 쓰레기와 소음이 넘쳐났다. 아시아 국가에는 관광객을 제한하고 유럽이나 미국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C19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이 뚝 끊어진 상황에서 일본 전역이 쓰레기 투기로 더러워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 중국인이 흥분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관광 공해,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와 소음 공해에 대해 계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나라든지 오버 투어로 인해 관광 공해가 발생한다. 외국인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완전히 끊어진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인 관광객들만 다니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와 소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전역이 고투 캠페인으로 여행과 외식으로 북적거리고 있는데 더 시끄럽고 더 지저분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일본인들이 모처럼 여행을 한다고 하니 불쌍하고 이해도 되지만 그동안 매너 좋은 일본인이라고 큰소리 치던 입이나 좀 다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